안녕하세요. 랜드로드 가이드의 임지환입니다. 오늘은 서초동 신축 준공 현장을 살펴볼 건데요. 이 프로젝트는 특이하게 저희가 설계하고 시공한 것이 아닌 홍익대 교수님이신 유현중 건축가님과 협업을 하여서 설계를 하고 저희가 시공만 맡은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시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김기준 이사님이랑 같이 나왔는데요. 네, 정말 어려운 프로젝트였는데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설명드릴 테트리스 빌딩 시공을 맡은 제로트윈 김기준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건물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까지고요. 연면적 900평의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입니다. 주차 대수 24대고요. 기계주차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이번에 시공한 테트리스 빌딩인데요. 네. 이 테트리스 빌딩을 설계하신 유현종 건축가님의 설계 의도는 어떤 거였나요? 테트리스 빌딩은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 사이 공간으로서의 발코니 기능과 이 발코니를 통해서 내부와 외부가 연결되는 것이 주된 디자인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의 다른 건물들에도 다 적용이 많이 된 개념인데요. 그 설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자인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한번 가서 외장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의 테라스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래서 이 외부 재료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가까이 와서 봐도 이제 매지선들 재료가 나눠진 흔적들이 없는데 이건 어떤 재료를 쓴 건가요? 테트리스 빌딩 외장재는요, 모노쿠시라는 외장 마감 재료입니다. 모노쿠시는요, 프랑스에서 라임스톤 분말을 기초로 개발된 건축 재료로서 1회 시공 시 12에서 15mm를 도포해서 형성을 하는 마감재입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그 중간에 매지가 없고요. 일명 습식의 라임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스토의 경우 그 표면만 얇게 덧칠하는 거에 비해 이 두께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스토와 그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거의 한 15mm 정도 되면 굉장히 두껍게 바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베이스를 정해놓으면 뒤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베이스를 정밀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하에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시공을 어떻게 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얀색 마감재라서 오염이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 한 점도 벽에 물이 타지 않게끔 각 요소마다 물 끊기 등의 작업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 이 두꺼운 금속들이 보통 한 1cm만 띄기도 하는데 저기는 1cm 이상 띄었고 예. 그러면서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얇아 보이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코너점에서 또 물이 떨어져서 오염이 많이 되는데 네. 저희가 그쪽에도 돌출 형태로 해서 네, 물이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1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는 1층 로비입니다. 네. 층고도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천장에 눈에 띄는데 네. 넓어 보이는 조명을 썼어요. 네. 이 조명은 어떤 거죠? 일명 바리졸이라고 부르는데요. 천장의 전체 면이 조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천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조 설비랑 그리고 각종 소방 설비들을 또 곳곳에 좀 배치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부분 쓰는데 이렇게 넓게 쓰는 거는 저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네네.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네. 그리고 보면 이제 선들이 다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테트리스 빌딩 주요 컨셉 중에 그 선이 균일하게 맞는 게 가장 중요했었는데요.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바닥 매지와 그 창호 프레임과 천장과 그리고 기둥하고 엘리베이터까지 맞춰져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인테리어 마감으로 선을 맞췄다기보다는 초기 공사 단계인 RC 기둥부터 외벽의 커튼홀까지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까지 전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봐도 쉽지가 않은 게 네. 전혀 다른 공정들 이제 네네. 골조 업체 할 때 그리고 바닥 마감할 때 그리고 또 창호 업체 다 다른데 예. 이 현장 관리자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구현되기 어려운 그런 디테일 같아요. 선 얘기 조금 더 하면요. 지금 이게 그 커튼홀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외부 입면을 보시면 그 선이 8층까지도 다 이어져요. 외부랑도 다 이어져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호 발주할 때 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여기 그리고 입구 부분에 네. 저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금속 재질이 있는데 네. 이게 또 밖에서부터 이어지는 예, 재료라서 굉장히 눈에 띄어요. 얘는 어떤 건가요? 이 럭스틸이라는 금속 재료고요. 그 모양이 톱니 형태로 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 이 파란색은 건축주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색상이어서 저희가 적용하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보면 이제 우편함까지도 같은 색상으로 다 맞췄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설계사에서 그 색깔을 좀 같이 하는 걸 원하셔서 그렇게 저희가 따로 특별히 제작을 해서 시공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이제 거의 짓자마자 특히 1층 같은 경우에 바로 임대도 나갔다고 또 예, 맞습니다. 그 비계 해체하고 나서 동네 분들이 이 건물을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이 건물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로 이 동네에서 이슈가 많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임대도 빠르게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공자로서 뿌듯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한번 위에 기준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준층입니다. 네, 와서 제가 보니까 특이한 게 이제 보가 하나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감각적으로는 거의 층고가 한 5m처럼 보여지는데 이제 실제로는 한 4m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가 없는 방식은 이제 무량판 구조를 쓴 건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표면적으로는 무량판 구조처럼 보이는데 그 단점을 보완한 중공 슬라브라는 대체 공법입니다. 중공 슬라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중공 슬라브는 그 말 그대로 이 슬라브 두께 그 단면 사이에 중공체라는 비어있는 보급이 있는 슬라브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 구조 대비 경량이라는 강점이 있고요. 슬라브의 단면을 보시면 볼과 볼 사이가 H빔 형태를 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면서 지금처럼 보가 안 보이는 깨끗한 천장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근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잘 쓰지 않으니까 작업자도 구하기 힘들고 네네. 그 업체도 구하기 어려웠었는데 이걸 어떻게 연구해서 이렇게 잘 만들었나요? 중공 슬라브가 여러 가지 강점이 많은데 비해서 타설할 때 주의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중공볼 자체가 이제 속이 비어 있다 보니까 그 타설할 때 부력으로 떠오르는 현상이 있거든요. 떠올랐을 때 탈락이 되면은 구조상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중공체를 거푸집에 볼트로 고정하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그 방식인데 보시는 것처럼 설계사 쪽에서는 이제 깨끗한 천장면을 원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회의를 많이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가장 얇은 피스못하고 결속선으로 이 중공볼을 잡는 방식을 착안을 했고요. 어디에서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공법이어서 그걸 바로 적용할 수는 없었고요. 거푸집에 피스를 받고 결속선을 연결해서 시멘트를 좀 달아내면서 부력의 저항값을 저희가 얻어낸 다음에 그것을 영상과 함께 구조감리 쪽에 보내서 구조감리도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시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건물에서나 쓰는 네네. 공법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 참 맞게 이 공법을 또 새로 개발하신 거니까 참 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법은 네. 일반적인 RC랑 비교를 했을 때 비용적인 거나 이런 건 어떤가요? 그 중공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비용이 올라가는데요. 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볼을 만들기 위해서 거푸집을 짜고 또 철근 배관을 하고 요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이득이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RC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공기는 좀 그에 맞게 좀 단축이 됩니다. 그렇군요. 재료비 많이 들고 인건비 좀 줄어들고 시간은 또 조금 단축이 되고 이렇군요. 여기 바닥 재료는 지금 마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저희 세이프 레벨링이라고 해서요. 그 면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바닥에 타설해서 수평적으로 붙이는 그런 마감재입니다. 네, 전반적인 좀 톤앤 매너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한번 그 다음에 테라스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가시죠. 이 프로젝트의 핵심인 발코니 공간에 왔습니다. 네. 우선 이 발코니가 외부다 보니까 난간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이 난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프로젝트의 핵심 공간인데요. 건축가님께서 그 외부 인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 온전히 인면만 보이게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의 투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철분 유리를 사용을 했고요. 유리 난간이다 보니까 건축주님께서는 그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접합 유리를 사용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접합 유리라는 게 어떤 거죠? 두 장의 유리를 접착제로 붙여서 시공한 유리인데요. 저희가 시공 중에 실수로 또 파손한 적도 있었는데요. 파손이 돼도 유리가
깨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아, 양쪽에 있으니까 네. 한쪽이 잡아주는 거군요. 네, 접착제로 잡아주게 됩니다. 이 저철분 유리라는 거는 네. 일반 유리는 원래 약간 녹색기가 있고 맞습니다. 얘는 훨씬 더 투명도가 높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투명하고요. 실제로 밖에서 이 건물을 바라봤을 때 유리난간이 없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굉장히 투명합니다. 이 바닥은 저희 네. 회사도 종종 쓰는 네. 페데스탈 같은데 이거는 어떤 방식이죠? 페데스탈 데크는요. 일반적으로 타일 시공할 때 습식 공법을 많이 쓰는데 습식 공법을 개량한 건식 공법인데요. 타일 안쪽에 경사가 있어서 물은 빠지고 이 표면 자체는 평평한 바닥을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네. 외부여서 이제 네. 우수 처리가 되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우수 처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테트리스 빌딩에 보시면 이 한 개 층당 테라스가 최대 4개까지도 있을 정도로 그 테라스 수가 많고요. 우수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됐었는데요. 처음에는 습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페데스탈로 변경을 해서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최초 도면에 있던 그 배수구의 개수보다 저희가 2배씩 배수구를 더 뚫었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기록적인 폭우가 왔을 때 그럴 때도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테트리스 빌딩의 인면 디자인상 그 배수구를 외부로 노출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여서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날시공사가 끝나자마자 대인원을 투입시켜서 모든 테라스에 그 배수관을 먼저 다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 시점부터 남아있는 공사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 배관에 누수가 없는지 체크를 했고요. 누수가 없는 것을 다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마감을 시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서 네, 이제 물이 이제 건물 안으로 침투되지 않는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신 거고. 예. 네, 그래서 물 처리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네.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천장면도 아까 말한 그 모노쿠시인데 네. 저쪽에 물 끊기들을 다 설치를 하셨어요. 이런 게 굉장히 눈에 띄고 네. 이 선들이 깔끔하게 된 그런 건물로 인식이 됩니다. 계단실로 왔습니다. 네. 이 계단실의 난간하고 저 거울은 유현준 교수님의 시그니처 디자인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거는 어땠나요?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 이제 다른 건물도 이런 형태가 다 적용이 됐었는데요.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의 다른 건물을 사전에 먼저 답사를 했고요. 이 노출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건물들 형태들을 저희가 좀 분석해서 목업을 해서 건축가님 보여드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완성한 노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계단 난간과 이 첼판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첼판을 먼저 손시공했고 첼판들이 이 난간을 잡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면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난간과 지금 중간에 계단 처음에 라인까지 맞춰져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골조공사할 때 미리 선을 다 설정해서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네, 저 선에 또 거울도 선을 맞췄고 네, 맞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선을 다 맞췄네요. 네, 맞습니다. 거울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좁은 계단실이지만 또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거울 때문에 계단실이 2배로 좀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측면하고 여기 천장 보시면요. 난간을 시공하고 이 사이까지 저희가 사춤을 다해서 누콘 마감으로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정말 덩어리감이 잘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고 그걸 잘 구현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최상층 이제 루프탑 테라스인데요. 네. 이 테라스가 뷰가 굉장히 좋아요. 네네. 미니멀하면서도 네. 특이한 공간 같은데 시공할 때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테라스 같은 경우 조경 영역하고 데크 영역으로 나눠지는데요. 데크도 미니멀한 디자인을 얻기 위해서 피스를 전부 다 없앤 클립 방식의 그런 데크 시공법을 썼습니다. 테트리스 모양의 큰 틀이기도 하거든요. 저 테두리 모양이 철골조인데요. 철골 기둥을 세워서 원형 거푸집을 대서 타설을 해서 마감한 기둥입니다. 저 기둥이 굉장히 얇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철골이어서 예, 가능했던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저렇게 조경 영역이 있으면 사실 레벨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토심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걸 고려해서 다 골조 때부터 네, 조정을 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 선 이런 것들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그 선들을 미리 설정해 놓고 업체들한테 각각 다 나눠줍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시공을 하십시오. 네. 이제 방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전체가 조경이기 때문에 전체에 커다란 물그릇이라고 보면 되고요. 복합 방수를 사용해서 밀실하게 방수는 진행했고요. 흙에 덮여서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속 안에 배수구들이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물이 다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테라스로 가는 이 문이 굉장히 크고 완전 활짝 열려요.
오, 이거 시공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특수 규격의 유리고요. 3연동창의 형태로 설치를 했습니다. 네, 덕분에 굉장히 좋은 뷰를 이 실내에서 네,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습니다. 네. 네, 한번 둘러볼까요? 네. 여기 이제 조명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각각 조경 포인트마다 야간에도 그 조경을 감상할 수 있게끔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뷰도 굉장히 좋고 나중에 여기 임대 들어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8층에 들어올 업체가 제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카리프트는 막혀 있는데 이렇게 유리로 된 카리프트는 저도 처음 봅니다. 이 카리프트는요, 건축가님이 본 건물만큼 디자인 컨셉을 중요시했던 카리프트고요. 기계 주차와 그리고 유리 박스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유리를 썼고 네네. 저 뒤에 있는 조경까지 보이니까 네. 깔끔한 그런 네.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출입구 자체가 계속 열고 닫히는 진동이 있는 출입구여서요. 전체 유리박스의 형태를 얻기 위해서 뭐 2개의 지점만 출입구에 고정을 했고요. 지금 옆에 보시면 프레임들을 다 없애고요. 네. 리브 글라스라고 해서 유리로 구조를 다 잡아줬습니다. 구조가 또 유리로 되어 있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유리만 보이게끔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조작반이 보통 이 벽체에 붙어 있는데요. 네. 유리박스 디자인 살리기 위해서 지금 스탠딩 방식으로 별도로 따로 설치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도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데 그리고 미니멀하고 네.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저희가 이 계단도 그 설계사하고 긴 시간 동안 협의를 했는데요. 구조를 단순화하는 게 이 계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사무실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고 계단을 형성하는 구조체가 필요했고 그리고 유리를 잡아주는 유리집이 필요했는데 원래는 이게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디테일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구조체이면서 유리집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체형 부재로 디테일을 풀었고요. 굉장히 미니멀한 형태로 계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아 보이고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유리마저도 네. 지금 보시는 이 라인하고 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네요. 정말 집요하시네. 또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네네. 빛도 잘 들어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이 지금 조경도 있고 밝은 공간이 됐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지하인데 이렇게 조경까지 있으니까 네. 지하 같지 않고 빛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공간 같아요. 루머 같은 게 있는데 저건 어떤 거예요? 저 루버는 뭐냐면요. 지하 공간이다 보니까 전열 교환기가 그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통 보시면 이제 건물 외벽에 공기가 나오고 들어가는 그 푸드캡 보셨을 거예요. 이 디자인에서 그게 있다면 굉장히 보기 싫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해서 갤러리 형태로 만들었고 그 속 안에 푸드캡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깔끔하고 지하 같지 않은 그런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세심한 설계랑 그거에 맞춰서 시공을 하셨는데 네. 이제 설계사무소와의 소통은 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저희 회사가 원래도 설계랑 시공을 같이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설계 시공 간의 소통 체계가 굉장히 잘 비축되어 있습니다. 외부 설계사라고 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고요. 유현준 사무소 첫 그 협업이었지만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통 주기는 어떻게 해요? 월간 보고 이렇게 체계를 갖추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월간 보고 시스템이라고 해서 매달 이제 정해진 날짜에 건축주님 그리고 설계사분 그리고 저희 시공사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가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무탈하게 빠르게 진행하려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월간 보고 시스템 덕분에 저희가 빠르게 결정하고 시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기억하기 싫으실 수 있지만 여기가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네, 또 맞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는 통학로기도 하고 아파트도 하나 있고. 네, 그래서 민원이 정말 많았던 곳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민원 해결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까요?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게 현장 앞에 그 서리풀길이 인근 초등학교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기존 건물에 철거 당길 때부터 주변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공 이전에 등하교 시간에 녹색 어머니들을 만나 뵙고 얘기를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착공하고 동시에 직원들하고 노란색 그 베스트를 구입해서 나눠 입고 저희가 한 1, 2주가량 초등학생들의 그 보행 도우미를 직접 해봤거든요.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현장 밖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사 기간 내내 그 보행 도우미와 신호수를 현장 외부에다가 배치를 해서 안전 확보를 했습니다. 이 현장 안에서는 오로지 공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통학로로서 아이들이 많이 지나가는데도 안전사고 하나 없이 잘 완료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다행입니다. 네. 아무튼 이 굉장히 힘든 여건 속에서 좋은 건축물 잘 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이제 제로투엔에서는 외부 설계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처럼 예쁘게 설계가 됐고 신속 정확하게 시공하고 싶으신 건축주분 혹은 설계사무소 건축가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그럼 저희가 잘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